장사를 접거나 장사가 망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절대 모르는 마케팅 법칙 5가지가 있는데요. 마케팅 이론 그딴 거는 사실 장사할 때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마케팅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마케팅 교과서에 나오는 세스 고딘이라든지 또 필립 코틀러나 정말 많잖아요. 그런 구루들이 이분들이 늘 하는 말 중에 마케팅은 눈에 띄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맞는 말이죠. 이 이론은 어디에서나 통용이 되죠. 하지만 우리한테 당장 필요한 건 이 마케팅 이론이 아니라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아무리 마케팅 책을 100권 읽어도 유튜브로 강의를 밤새 들어도 내 가게의 매출이 안 오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5가지만 따라하면 무조건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전 마케팅 법칙들이에요.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당장에 내일부터 적용을 해보세요. 아니, 오늘부터 적용을 해보세요.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문가 인증서 만들기입니다. 왜 전문가가 아닌 척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 핵심은 손님은 전문가가 만든 걸 더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구 본 적 있으시죠? 이 음식은 30년 경력의 요리사가 직접 만든 음식입니다. 이 빵집은 프랑스 제빵학교 출신 셰프가 운영합니다. 왜 이런 걸 써놓을까요? 그런 매장들은 전문성이 신뢰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은 그런 화려한 경력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해결책이 있어요. 온라인에서 3, 4만원, 많게는 5만원이면 만들 수 있는 인증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본 카페는 3년간 원두만 연구한 김철수 대표가 직접 로스팅하는 원두만 사용함을 인증합니다. 또는 본 식당의 김치찌개는 전라도 할머니들의 70년 전통 레시피를 그대로 재현했음을 보증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거짓말이냐고요? 아닙니다. 거짓말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멋있게 포장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게. 3년간 카페 하면서 원두 공부한 거 맞잖아요. 70세에 전라도 할머니 레시피 찾아서 만든 거 맞고요. 간단한 액자 하나, 인증서 하나가 여러분 가게의 격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잖아요. 병원에 가면 벽에 걸린 의사가 무슨 상을 받았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나, 어디까지 공부했나, 어느 학회에 소속되어 있나, 어느 대학을 나왔나 등등. 미용실 가도 뭔진 잘 모르지만 제21회 월드 뷰티 아트 앤 디자인 국제 공모전 수상이라고 써 있으면 더 비싸도 그 사람한테 맡기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전문가라는 느낌이 안심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망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더 구체적인 예를 보면 요즘은 네이버 플레이스 때문에 지역 이름을 매장 이름에 많이 넣는데 동묘점이라고 넣는 것보다는 동묘직영 본점이라고 넣는 게 더 신뢰가 가죠. 아주 작은 예로. 아주 작은 차이지만 손님들은 느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전문성이라는 포장지로 멋있게 포장하라는 거예요. 3년간 카페 운영한 건 사실이고 할머니 레시피 찾아서 연구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냥 그걸 손님이 알아보기 쉽게 보여주는 것 뿐이죠. 두 번째는 비싼 메뉴가 매출을 올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싸게 파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핵심은 싸면 싸 보이고 비싸면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2만원짜리 스테이크와 만원짜리 스테이크 둘 중에 어떤 거를 드시겠어요? 누군가가 사준다면 당연히 2만원짜리를 선택할 거예요. 왜일까요? 비싼 게 더 맛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죠. 파이브 가이즈의 치즈버거 15,000원 정도 합니다. 쉐이크쉑 13,000원 정도 하고요. 슈퍼두퍼 더블버거 16,000원 정도예요. 세트로 먹으면 3만원 더 넘게 나옵니다. 롯데리아보다 3배는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 줄을 서서 먹어요. 왜? 3만원이면 뭔가 특별할 거야. 그 브랜드 값이 있으니까 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파는 메뉴 가격을 단 5%라도 한번 직접 올려보세요. 당장에. 대신 원재료나 스토리나 조리법이나 이런 것들, 강조, 특별함 이런 것들 어필, 이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국내산 1등급 소고기만 사용이라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마블링 지수 7등급 이상, 도축 후 7일간 냉장 숙성한 한우만 선별 사용이라든지 24시간 우린 육수 이런 거 대신에 뼈와 물의 비율이 1:3 98도씨에서 1440분간 추출한 무첨가 백탕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가격이 5% 10% 올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 30개 한정 이런 것보다는 매일 새벽 5시 반죽 시작,
12시간 저온 발효로 완성되는 천연 효모빵, 1일 최대 생산량 30개 한정,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격을 올린다고 손님이 안 와요? 천만에요. 가치에 맞는 가격을 내는 손님만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72시간 저온 숙성, 콜라겐 함량 340% 증가한 특수 제조법 족발, 수분 함량 85%를 유지해서 영하 18도에서 급속 냉동한 생면, 당도 12브릭스 이상, 완숙 토마토만 사용한 소스, 일반 토마토 대비 당도가 40% 높음, pH 5.8에서 6.2, 최적 발효 환경에서 168시간 숙성한 김치. 여러분, 가격을 1,000원 올렸으면 원가에 최소 800원을 투자하세요. 1,000원 홀랑 다 주머니에 넣지 말고요. 가격을 10,000원 올렸으면 8,000원은 원가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남기도 더 남지만 가치를 아는 손님만 오게 되어 있고 퀄리티도 올라가요. 이게 마케팅의 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무료 체험, 무료 시식의 마법을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세 번째 핵심은 어떻게 해서든 맛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 거니까요. 매장으로. 맛 없는 걸 팔고 있는 곳은 진짜 소수거든요. 맛 없는 집이 있나요? 거의 다 괜찮아요. 여러분, 코스트코 가면은 뭐가 제일 눈에 띄세요? 시식 코너 아닌가요? 왜 대기업들이 돈 들여가면서 공짜로 시식 코너를 운영을 할까요? 한번 맛보면 사기 때문이에요. 사람 채용해서 왜 거기 계속 세워둘까요?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갈 텐데. 먹어보면 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케팅 에이전시 중에 프로모바이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식 코너의 손님들 약 35%는 시식을 해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8%의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시식해보지 않았다면 그 제품을 사지 않았을 거라고 답을 했어요. 즉 반대로 말하면 경험해보지 않은 건 주문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음식의 가장 큰 판매 딜레마는 맛을 보여주지 않으면 경험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간접 체험을 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죠. 그럼 공짜로 주라는 거예요?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로 주라는 게 아니라 체험시키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표현을 달리 해야 됩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돈 들어가는데 손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투자예요. 투자. 1,000원짜리 시식으로 10,000원짜리 손님을 만드는 거니까 투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식을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만, 다시 찾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만 한꺼번에 말고 아주 조금씩, 몇 명씩, 조금씩. 실제로 인계동에서 식당을 하시는 한 사장님이 술집을 추가로 오픈을 하시는데 총 2개월간 시식 행사를 했습니다. 식당을 찾은 손님들한테 조금씩 술집 안주를 만들어서 줬었어요. 평가해달라고. 계속 2달 동안. 그리고 나서 술집을 오픈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대박이 났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줄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2달 동안이나 안주를 체험시켜주면서 한 2달 있다 우리 매장이 술집이 생길 텐데 이거 한번 맛 좀 봐주세요. 이게 마케팅이 된 거예요. 그간의 음식을 체험한 사람들은 죄다 몰려온 거예요. 우리 음식을 먹기까지 장벽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먹어보게 하세요. 아주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팔더라도 먹어보게 하세요. 메인만 비싸게 팔면 됩니다. 일부라도 몇 명이지만 그걸 계속 한번 해보세요. 경험한 손님들은 무조건 다시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맛이 있다면. 네 번째는 한정판의 힘입니다. 왜? 언제든 아무 때나 돈만 있으면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네 번째 핵심은 없어질 것 같으면 더 갖고 싶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만 할인, 선착순 100명, 재료 떨어지면 마감, 이런 문구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과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조금 더 디테일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저렇게 하면 안 팔립니다. 아무리 한정이라도. 예를 들자면 계절 식재료 마지막 활용, 제주산 한라봉이 올해 마지막 입고분입니다. 신선함이 최고인 오늘 한라봉을 사용한 모든 디저트와 음료를 30% 할인가로 선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 재료 한정 수량,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24개월 숙성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가 단 5kg만 입고되었습니다. 이 치즈로 만든 까르보나라는 선착순 50분께만 제공 가능합니다. 수제 소스 한정 제작, 3일간 우린 진짜 사골 육수로 만든 수제 라멘 스프는 매일 아침 10인분만 준비됩니다. 깊고 진한 맛의 한정판 라멘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서둘러 방문해주세요. 자,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만약에 하잖아요. 물론 예시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잃을 수도 있는 것에 더 가치를 느낍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손실 회피라고 합니다. 요일변 한정 메뉴는 특히나 더 사람을 애간장 타게 만들죠. 월요일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 파스타, 주말 한정 수제 버거, 이런 식인 거죠. 시간 한정 이벤트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만 음료 1+1, 밤 10시 이후 안주 메뉴 50% 할인, 뭐 이런 거죠. 수량 한정도 효과적이고요. 하루 20개만 만드는 수제 도넛, 한 테이블당 1개만 주문 가능한 특별 요리,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진짜로 한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짜 한정은 금방 들통이 나거든요. 편의점에서 신상 크림빵이 나왔는데 그냥 진열되어 있으면 별로 안 사려고 합니다. 근데 재고가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붙여 있고 기존 크림빵 대비 크림이 200% 많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갑자기 사 먹어보고 싶어집니다. 저도 최근에 그래서 서울 우유에서 나온 크림빵을 한번 사 먹었거든요. 치킨집도 마찬가지예요. 60개 치킨의 전략도 그렇고, 스타벅스가 이런 거 잘하죠. 호박 스파이시 라떼, 뭐 유니콘 프라푸치노, 이런 시즌 한정 메뉴는 나오면 사람들이 한정합니다. 열광합니다. 제주도에서만 파는 스타벅스 메뉴도 있죠. 그런 메뉴를 먹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를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를.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말은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원래 다 그렇습니다. 많이 있으면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사 먹으면 돼, 나중에 가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없어진다고 하면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리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하고 잊으면 안 되는 거,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너무 여러 번 강조해서 지겨우시겠지만 5번째 핵심은, 사람들은 돈을 주고 이야기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똑같은 된장찌개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된장찌개 8,000원 이것과 충북 괴산 황토방에서 24개월 발효한 전통 된장으로 끓인 시골 밥상 된장찌개 8,000원, 똑같은 가격입니다. 어떤 게 더 먹고 싶으세요? 당연히 두 번째 게 먹고 싶겠죠. 왜냐하면 스토리가 네이밍이나 설명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니까요. 아까 한정판 메뉴에서도 그래서 스토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메뉴에 스토리를 입혀야 됩니다. 경쟁하려면. 그리고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기존의 스토리 라인은 이제 식상하다라는 거죠.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3개월 배워온 정통 화덕 피자, 이거는 옛날 방식이고, 나폴리 3대 피자 장인 안토니오 마르게리타 밑에서 6개월 수업받고 이탈리아산 카포토 밀가루와 산마르자노 토마토만 사용해서 480도 화덕에서 90초간 구워내는 진짜 나폴리 피자라고 하면 아예 느낌이 달라지죠. 예시이긴 하지만 메뉴명이 길어진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설명에 넣으시면 됩니다. 스토리를 위해서. 커피도 다 똑같은 커피를 팔게 되면 상품으로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새벽 5시에 직접 로스팅하는 갓 볶은 원두, 이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농장에서 직수입한 스페셜티 원두를 독일산 프로밭 로스터기로 매일 오전 6시 정확히 12분간 미디움 로스팅해서 72시간 이내에만 추출하는 싱글 오리진 커피, 이렇게 표현하면 손님은 무슨 맛일까 궁금해합니다. 그럼 답까지 또 알려주는 거예요. 설명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죠. 이 커피를 마시면 자스민 꽃향이 코끝을 스치고 레몬, 오렌지 같은 상큼한 산미가 혀끝에서 톡 하고 터집니다. 미디움 로스팅으로 쓴맛 없이 부드럽고 꿀처럼 달콤한 뒷맛이 목 넘김 후에도 아련하게 남아요. 72시간 이내 갓볶은 원두라서 일반 커피의 어떤 쓰고 진한 맛과 달리 꽃향기가 나는 상큼 달콤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향수처럼 우아한 느낌이 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커피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설명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손님들은 당연히 먹기 전부터 이걸 읽고 먹으면 그 맛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맛이 혀로 느끼는 게 아니고 뇌로 느낀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커피를 늘 9,000원이나 주고 사 먹은 기억이 있어요. 왜? 스토리에 매료되어서. 물론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좀 더 포장하는 건 자유이지만 거짓말은 신뢰를 잃는 거니까요. 그러면 손님을 평생 잃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케팅의 본질은 속이는 게 아니라 가치를 알리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전문가 인증서 만들기, 가격 올려서 가치를 높이기, 무료 체험으로 경험시키기, 한정판으로 희소성 만들기, 스토리텔링으로 감정 자극하기. 자, 이 중에 하나라도 당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론만 알고 실행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게가 더 많은 그런 어떤 사랑받는 곳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좋아요로 이 영상에 대한 보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꼼꼼히 읽어보고 제가 다음 콘텐츠에 반영할게요. 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많이 파세요.